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주 영상 올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구독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연히 그 세무사님들, 그리고 컨설팅 업체분들, 뭐 이런 분들, 어떤 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세무사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뭐 이 질문을 할 줄 몰랐는데,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돼서 질문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과거의 예규는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은 그 구조가 실은 이제 보험사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납입보험료보다는 나중에 환급금이 올라가고 마지막 만기 시에는 환급금이 없는 제로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법의 내용과 조금 유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경비로 처리하는 게 손금에 산입하는 게 맞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민사소송은 뭐 조세심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한 법인의 대표님께서 해약을 하면서 해약환급금에 대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라. 네가 한 말과 틀리다.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이 진행됐고요. 보험사에서는 우리는 뭐 맞다. 우리가 한 건 다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심에서는 대표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라.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는 판결이 보험료 전액이 손급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물론 조세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심판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심은 대표님이 승소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심이 나기 전에 중간 정도에 2015년 4월 20일경에 지림의 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길어졌죠. 내국법인의 퇴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 즉 대표에서는 뭐 언제 퇴직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퇴직하고 싶을 때가 퇴직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내국법인이 퇴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언제 어떻게 퇴직하겠다라는 것을 어떤 명시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임원이 만약에 법인을 계약자 수익자라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보험료 상당액 만기 환급금은 보험료 상당액 자산으로 계산하고 즉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그 만기 환급금 자체가 제로기 때문에 그죠? 만기 환급금 자체가 제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계산할 게 없죠. 그죠? 그리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조금 말이 좀 문구가 길어졌죠. 그래서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이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유연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20일 이 지림 회신 이후에 2015년 8월 21일에 2심이 판결이 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2심의 판결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조세심판이 아니고 세무 관련된 심판이 아니고 민사소송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자,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되어 있냐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1심과 좀 다른 판결을 낸 거죠. 자, 1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약 후 상당히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전혀 반대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문맥을 이 판결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과세관청에서 경비 처리를 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그거 가지고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임원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이후에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이 상당한 보험이 상당히 없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1심이 이상이 없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무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강의가 끝나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본인은, 생각하기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전에 해지환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말이, 이 상품은 사전에 해지환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말이 많지 않다. 왜? 자, 대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 환급금이 몇 년 차이는 얼마, 몇 년 차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 해지환급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이제 해지환급 산정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왜? 방금 제가 보여드린 표처럼, 일정 기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이 없는 상품 아니냐라는 게, 세무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도에 얼마 이것 때문에 해지환급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표이사님이 퇴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년도에 어떻게 퇴직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10년 차에 퇴직할지 15년 차에 퇴직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경영인 정기보험 말 그대로 회사의 대표가 위험에 처할 경우에 회사 자체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경영인을 위한 보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비용이다.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 대표의 본인을 위한 퇴직금 마련으로 이 상품을 가입을 한 거다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과세관청에서 이거는 소멸성보험, 즉 정기보험, 보장성보험 이걸로 좀 보지 않을 개연성이 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림이 회신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전에 해지환급금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퇴직금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가입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항상 문구가 왜 들어가는지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주신 게 뭐냐면 본인은 세무사님께 말씀하신 본인은 지금 해야환급은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경비 처리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사로부터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서 해야환급 표를 받아서 해야환급은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는 경비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거는 아니죠. 제가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보험사에 손비처리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비처리 내역서를 명확하게 달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오히려 해야환급보다는 손비처리 내역서가 명확하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종신보험도 간혹 가다가 처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손비로. 그럴 경우에는 손비처리 내역서를 가지고 명확하게 하는 게 맞고요. 손비처리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 내역으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환급금 이렇게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 세무사님이 실무적으로 할 때는 손비처리 내역서를 달라. 그래서 사업비가 명확하게 구성된 이런 표를 달라라고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 내역서를 가지고 적립보험료는 자산 처리하시고 손비처리 내용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해약 환급금을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를 비용 처리한다. 경영인 정기보험을 그래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경영인 정기보험이 아시다시피 내가 해약을 했을 때 돈을 찾게 되면 그 전액 자체가 법인세가 과세가 되죠. 입금으로 잡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경영인증기보험을 손미 처리한다, 뭐 비용 처리한다, 뭐 송금에 산입한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비용을 처리하고 어차피 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입금 처리해야 되고 법인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찾아서 뭐 임원 중에 한 분이 퇴직하거나 대표이사님 퇴직했을 때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어차피 뭐 비용 처리 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내야 될 세금은 없다. 이런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세무사님은 뭐 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세무사님들이 한 50% 정도만 경영인증기보험 뭐 일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지금은 이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로부터는 많은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80% 이상이 전부 다 이제는 비용 처리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세무사님들이 하셔도 뭐 무방하겠지만 굳이 뭐 경비 처리 다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못됐다,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택했을 때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다. 재관적으로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니고요. 뭐 세무사님의 회계사님도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뭐 보험사 쪽에서 영업을 해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 맞았어요. 특히나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했을 때 그게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옥신각신 했었잖아요. 그때도 역시나 기획재정부에서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관에 관련돼서 상법상의 규정을 정해서 퇴직금의 배수를 정하고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할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런 내용도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법규 규정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이걸 해석하셔서 영업의 포인트로 잡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다 맞아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들도 선택을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뭐 자유니까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번 판례를 가지고 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 올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